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용 원부원장 김만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취임 후 43일 만인 3월 4일, 한국 시간은 3월 5일입니다. 저녁 때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트럼프 의회 연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 미 대통령은 연초에 의회에 그의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국정연설, 즉 연두교서를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이번 의회 연설은 연두교서는 아니더라도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연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의회 연설은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 가장 긴 시간인 100분간, 정확히는 1시간 39분 31초에 걸친 연설이었는데, 트럼프는 이번 연설을 미국이 돌아왔다로 시작하여 취임 후 이날까지 경제, 이민,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시행한 각종 정책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하여 43일 동안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자랑하는 등 연설 대부분을 지난 43일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거론하면서 자화자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러한 자기 과시와 함께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뒤 주변국에 대한 관세, 방위비 책임 요구, 이민 단속 강화 등을 통한 위협 등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 아래 시행된 모든 분야의 모든 정책을 뒤집어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가장 위대한 시대가 될 것이며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혔던 미국의 황금 시대가 막 시작됐다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이러한 연설 내용을 볼 때 트럼프 국정구상은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연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태도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팽창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가진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득으로 끝나고 광물협정 체결도 무산되자 트럼프는 3월 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젤렌스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젤렌스키가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고 광물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일로서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자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 변화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 종전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는 등 미국의 이익을 위해 팽창주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점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무역 상수국들에 대한 보편 관세의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을 전개해 나가자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주가 하락 등으로 미국인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일이 곧빨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미국인들의 반발을 작은 난동이며 별것 아니다 라고 무시하면서 관세 전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면서 그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호명한 뒤 그가 추진해온 정부 계획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머스크가 참 아주 열심히 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머스크는 일어나 격려를 화답하는 등 상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달걀값도 못 잡은 고물가,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중국에 대한 약한 자세, 깨어있음이라는 진보적 가치 등으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 점입니다. 100분간에 걸친 트럼프 연설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과 냉소, 야유를 쏟아내고 심지어 트럼프에게 손짓으로 항의를 한 엘 그린 민주당 하원, 즉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엘 그린 민주당 하원을 연설 도중에 경비원들이 퇴장시키는 초유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번 연설은
미국 정치 및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이번 연설은 트럼프 특유 허풍과 거짓말이 자주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크에 따르면 트럼프 이번 연설에서 26번이나 가짜 정보와 거짓말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특유 미친놈 전술의 일환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연설을 듣는 상대방을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자신의 정책에 순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4배라는 수치를 말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한국과 무역 안보 문제 협상에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친놈 전술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하여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한미일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미친놈 전술을 통해 미국 이익을 확보해 나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번 연설에서 눈여겨볼 점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정책에서 아직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 총전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트럼프 의회 연설은 향후 트럼프 2기 정부가 대내적으로는 바이든 뒤집기, 대외적으로는 보호주, 팽창주의 바탕을 둔 미국 우선주, 더 나아가 미국 2기주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럼프 2기 정부 정책과 전술들이 우리에게 미칠 파급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의회 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향후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방향과 전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